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특정 지역에만 빽빽하게 모여 사는 걸까요? 이 흥미로운 경제 퍼즐의 진짜 이유, 오늘 한국은행의 깊이 있는 데이터를 통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왜 대한민국 생산 연령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고작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인 경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지도 한번 보시죠. 붉게 표시된 저 좁은 수도권 지역에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생산 연령 인구의 무려 52.4%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인구 분포 지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의 에너지가 지금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한국의 거대한 불균형입니다. 이 문제가 대체 왜 중요한지 그 심각성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게 그냥 서울이 좀 복잡하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현상은 지방을 소멸 위기로 몰아가고요. 자원 낭비도 심해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체 성장 동력마저 갉아먹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 뭘까요? 두 번째 섹션, 사람들은 정말 왜 움직이는가? 여기서 그 미스터리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사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왼쪽처럼 일자리나 소득 같은 경제적 기회가 핵심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오른쪽처럼 문화시설이나 교육환경 같은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는 둘 중 어느 쪽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한국은행 연구팀이 무려 14년치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가 16개 지역을 어떻게 오갔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경제적 요인, 삶의 질, 또 정부 정책이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이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의 제목이 그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바로 돈은 부르고 집값은 내쫓는다입니다. 네, 분석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을 옮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건 바로 경제적 요인이었어요. 문화나 환경 같은 삶의 질 요소보다 당장 내 지갑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텐데요. 그 지역의 임금이 높을수록, 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많이 생길수록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높은 집값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화시설이나 교육 같은 이른바 삶의 질 요소들 있잖아요. 이게 통계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의외죠?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던 혁신도시 같은 균형발전 정책들 있잖아요. 그 효과가 일부 지역을 빼고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돈을 얼마나 썼는지랑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비교해 봐도 뚜렷한 관계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발견을 바탕으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섹션에서는 아주 재밌는 만약의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팀은 반사실적 시뮬레이션이라는 분석 기법을 썼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만약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특정 지역의 어떤 조건을 딱 하나만 바꿨을 때 과연 2050년의 인구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예측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분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게 바로 임금이었죠. 만약에 지금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들의 임금을 딱 10%만 올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2050년까지 무려 11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걸고 예측됐어요. 임금 10% 인상, 이게 이렇게나 강력한 카드였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일자리,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를 10% 더 늘려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는 약 3만 5천 명의 인구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임금 인상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확실히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을 내쫓는 가장 큰 요인이었던 바로 그 주택 가격. 만약 이 지역들의 집값이 10%나 확 뛰어오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무려 9만 명의 인구가 오히려 그 지역을 떠나버릴 거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애써서 임금을 올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도 집값이 한번 뛰어버리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래프로 한 번에 놓고 보면 모든 게 선명해집니다. 보세요. 임금을 올리면 11만 명이 들어오고 창업을 늘리면 3만 5천 명이 더 들어오지만 집값이 올라버리면 9만 명이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의 발길을 결정하는 이 경제적 요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정말 한눈에 딱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인구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다면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지갑 사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공원이나 멋진 도서관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안정적인 소득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값이라는 사실이 이번 데이터로 명확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균형 성장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첫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득 기회를 늘려주는 것. 둘째,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걸 막아서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모든 지역에 똑같은 정책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진짜 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생활의 편의성보다는 바로 경제적인 기회와 비용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만드는 것만으로 정말 한 나라의 인구 지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